많은 스포츠 경기를 꿰뚫어 보면서 관전의 예감의 촉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네. 예,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아, 두 분 너무 친해요. 그죠? 예, 정들고 있어요. 예. 새해 이제 많은 복도 받으셔야 되고 네네. 또 저희에게 좋은 또 정보도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네. 예,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최근에 이제 깜지를 시작했어요. 다시. 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슈퍼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파고가 돼야 됩니다. 네. 예. 저는 뭐 일주일 동안 우선 베트남 출장을 왜 다녀왔는데요. 가셨습니까? 예, 예. 개인적으로 박항서 감독이랑 뭐 인연이 있는 겁니까? 박항서 감독님은 그냥 제가 아는 존경하는 감독님이고 베트남의 열기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예, 박항서 그건 감독님.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뭐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도 뭐 박항서 얘기하면 뭐 그냥 통과할 정도로 뭔 게이션이요? 이미그레이션, 예, 알겠습니다. 입국 절차 도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출국 심사. 시작부터 이렇게 궁금해서 예.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2020년에는 모두 다 행복한 그런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지난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경기 가봐야죠. 자, 네 경기 예. 중에 몇 개나 맞히셨죠? 저는 반타작했습니다. 오. 우선 울버햄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는 비경기 때문에 맞추지 네. 못했고 제가 바르셀로나 경기 5대0 이상 승리를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또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자, 우리 김 의원님은 네.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근데 바르셀로나 경기가 네네. 하필이면 이제 카타루냐 더비였잖아요. 아. 근데 이 우레이가 와, 이렇게 될줄 중국 몰랐어. 선수가 오, 또 야. 이 골을 만들면 내면서 무승부가 됐는데 뭐 대박이야. 예측하기 너무 힘든 경기예요. 이 어렵죠. 프랭키 데윙도 퇴장당할 줄이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정말 이렇게 뭔가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어려움이 많다. 어느 스포츠보다도.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맞추고 있습니다. 뭐 촉이 좋아요. 그래서 뭐 댓글로 이번 총선은 누가 되냐 좀 맞춰달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번 총선이요? 갑자기요? 얘기를. 이건 어렵죠? 제가 그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예, 정답입니다. 예.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네? 아이, 거기까지. 에이 참. 좀 네. 거무튀튀한 색깔 좋아합니다. 예.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1월 둘째 주말 EPL 경기 일정부터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경기는 1월 11일 토요일 9시 반에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아스날 경기가 있고요. 1월 12일 일요일 자정에 맨유 대 노리치 시티, 2시 반에 토트넘 대 리버풀, 1월 13일 월요일 1시 반에 아스톤 빌라 대 맨시티 경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승점 28점과 27점으로 9위 그리고 10위를 달리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아스널의 대결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한 후에 첫 번째 승을 신고했습니다. 네. 세 경기 만에 이제 첫 승을 신고했죠. 굉장히 빠른 기간에 아르테타 색깔을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해요. 그리고 네. 상대 팀의 뭐 부상자가 좀 많아져서 어쨌든 상대 평가가 좀 되긴 했지만 이 아르테타 감독이 외질도 살려냈고요. 확실히 이제 중원에 살아나면서 볼 조율도 살아나고 최전방식 오바메양이라든지 라카제트, 페페까지도 최근에 네네. 굉장히 뭐 천억 가치가 이게 할부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매해 얼마씩 내기로 돼 있는 조건인데 이 할부 선수마저도 살리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거 아스날이 좋아요. 올라왔어요. 예.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스날이 그래도 수비가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감독에 계속 좀 사달라 수비수 좀 얘기를 한 상태죠 지금 일단은. 크론케 구단주가 이제 선수를 임기응변식으로 하나씩 사주긴 했는데 지금 당장 사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름에 돈을 많이 썼어 아스날이 그래서 그죠? 파스타토플러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자기 갖고 있는 역할을 잘하고 콜라신약이라는 또 굉장히 터프한 그 풀백이 네네. 돌아오면서 전체적인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괜찮아졌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이 유지된다면 아스날의 상승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스널이 그 비싸요 이 관전 그 티켓이 그죠? 네, 돈 좀 많을 텐데 좀 샀으면 좋았을 건데. 비싼 편이에요. 제일 비싸 여기가 내가 봤을 때. 제일 비싸진 않은데 조금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이제 좀 말을 합니다. 예, 갔다 그렇습니다. 왔다고 하는 예, 거죠. 예. 네, 가봤으니까 네. 가본 사람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아스날과 맨유는 또 오랜 라이벌이고 그렇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와중에 아르테타 감독이 첫 승을 맨유를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팀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이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97년부터 2005년까지 이 두 팀이 만나서 레드 카드가 무려 7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뭐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 토트넘 간에 뭐 이런 더비가 있는데
사실 더 치열했던 경기는 벵거 감독과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 선수들 간의 그 치열함이 더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기가 이제 맨유가 계속해서 최근에 아스날에게 승리를 잡아오면서 좋은 상승세였는데 이번에 잡히면서 그것이 좀 깨졌고요. 아스날은 이제 맨유 잡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원천력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스널과 맞붙은 팀은 그 크리스탈 팰리스인데요.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5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중위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뭐 앞서 김 의원이 또 얘기해 준 것처럼 아르테타 감독이 오면서 아스날이 상당히 이제 부활을 하고 있고 그렇죠. 현재 10위권인 아스날이 맨유 5위권과 승점차가 무려 4점밖에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은 리버풀이 거의 뭐 우승 경쟁에서 이제 확고히 하고 있고 레스터시티와 맨시티가 이제 2위권 싸움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걸려 있는 이제 4위부터가 이제 10위까지 승점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뭐 아스날 행보는 상당히 이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날. 황희찬 선수의 다음 이제 이적하는 팀이 어디가 될지 그렇죠.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우선 뭐 영국 매체 버밍엄 라이브에서 보시면 이제 크리스탈도 상당히 이제 황희찬 선수 영입에 관심이 많고요. 또 울버햄턴과 아스날까지 이제 영입 경쟁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이 오네요, 예. 지금 일단. 네. 사실은 뭐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국내 선수가 이제 뭐 상당히 좋은 흐름 속에 스카우트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저도 뿌듯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EPL 리그 와서 잘할 것 같아요. 저돌적인 모습이 상당히 이제 후반기에 영입하는 선수들은 이제 전력감을 이제 영입을 해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가 어떤 팀을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보다는 좀 울버햄턴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몸값은? 이거 중요합니다. 네. 몸값 이런 걸 떠나서 이 짤스부르크가 못 보내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주 전력 이 공격 삼각편대에서 2명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렇지. 황희찬 선수는 아마 이 지금보다는 그 다음 시즌 정도의 시즌 종료 후나 이때 아마 이적 시장에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나도 살아야 되는데 예, 전력을 다 팔아버리면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뭐 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나미노 리버풀 갔죠. 예, 또 홀란드 도르트문트 갔죠. 황희찬마저 빠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예상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가 어느 팀에 둥지를 틀지 기대가 되는데 뭐 몸값도 뭐 많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 네,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널 또 승점과 또 순위도 한 단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먼저 아스날의 최근 성적 어떻게 되죠? 최근 성적, 예, 최근 성적 뭐 무무 패패 막 이렇게 하다가 패패가 네. 부활하면서 1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아르테타 감독이 팀을 굉장히 개선을 잘 시켰다. 그 동안에 정말 뭐 이 죽을 쓰고 있던 메스트 웨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예. 선수들이 살아났고 또 자카가 수비 부담을 덜하는 위치에서 포지셔닝을 만들어 주니까 또 공격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미드필더가 살아나니까 앞뒤가 전체적으로 또 밸런스가 맞아가는 형태가 그렇죠.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최근 성적은 뭐 지금 최근 맨유 승리가 가장 첫 승이긴 한데 감독이 바뀐 이후에요. 하지만 기대할 수 있다. 네, 아스날이 이번부터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전력이 됐다. 골 점유율도 그렇고 옵타에 의하면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슈팅 숫자, 패스 성공률 모든 게 다 상승세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도 좋았지만 결과도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스날하고 메뉴 경기 보면 후반에는 거의 메뉴 진영에서 계속 놀더라고요. 그렇죠. 또 반코트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와, 점유율이 아스날이 뭐 좋았죠.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탈 팰리스 최근 성적 어떻게 됩니까? 네.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그의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1승 2무로 우선 패배가 없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사우스햄пт턴과 노리치전을 무승부로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탔습니다만 FA컵 64강전에서 더비 카운터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만 이날 주전 전력을 100% 가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순위권이 지금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따낼 수 있는 지금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FA컵보다는 리그에 좀 치중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주전을 또 안 내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인 안배에
성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아스날의 라인업은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죠? 자, 뭐 라인업에 예. 있어서 일단은 뭐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를 몇 개 잡아드리면 일단은 외지를 중심으로 해서 미드필더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세바요스가 이제 풀타임 훈련 복귀를 했거든요. 세바요스가 이제 그래서 선발 라인업에 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엑토르 베이린 선수 돌아옵니다. 베이린 선수, 마르티네스 다 돌아오기 때문에 마르틴 엘리 선수죠. 이 선수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수비, 미드필더 운영에 있어서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날이 이번 경기 굉장히 유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스날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은 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라인업 전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 크리스탈 팰리스의 라인업을 보시면 최전방에 이 자아 선수가 상당히 이제 괴물적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불이 붙었을 때는 상당히 저돌적이고 득점력도 많이 가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뭐 골키퍼에 클린시트 6개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과이타 골키퍼가 이제 무게를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네. 수비수에는 이제 톱킨 선수가 상당히 이제 백포 라인에서 안정감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우선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을 보시면 밀리보 예비치 선수가 역시 또 무게감을 잡아주고 있고 메카시아 메가더가 또 미드필더 라인에서 무게를 잡아주면서 역시 최전방에는 자아 선수의 이제 피니시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라인업은 뭐 일단 이렇게 비교가 됐어요. 네. 그죠? 네. 자, 그럼 두 팀의 맞대결 경기의 전적은 어떻게 되죠? 최근 맞대결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우세해요. 그래요? 의외로? 오. 무승부 한 번 거뒀고 그 전에 또 3대2로 이제 이긴 적이 있었고요. 오, 또 그래? 무승부, 그 전에 이제 아스날이 승리했는데 최근 한 두세 경기에서는 네네.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득점을 2골 이상, 뭐 1골 이상을 꼭 넣었기 때문에 그 자하 선수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하 선수가 굉장히 좋을 때 이런 성적이 있었거든요. 자하 지금 득점을 한 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가 득점이 없네. 네, 지금 뭐 오히려 아유 선수가 득점 1위인데 팀에서 5골로 여기가 지금 와퍼도 다음으로 토탈 득점이 적어요.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지금 양수기를 돼야 돼요. 거의 골 가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최근 성적은 막상 막하의 이 대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스날이 좀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스널로 갑니다, 이쪽은. 네. 자,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다른 우선, 이제 달라지는 거야. 예. 이제 재밌어. 예. 우선 뭐 근소하게 1승 2무 2패로 최근 5경기 전적을 보시면 아스날이 우세를 하긴 합니다만 네. 아까 자아 선수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아예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자아 선수가 왼쪽에 흔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다른 또 네, 그렇죠. 분석입니다. 네. 예. 뭐 공격수가 꼭 골만이 당연히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아 선수의 역할, 이 자아 선수가 특히 강팀을 만나면 득점력을 폭발해줬기 때문에 전 자아 선수가 이날 정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뭔가 하나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스날전을 만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김희원 말은 씨도 안 맥히는 말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그리고 CC는 맥히죠. 왜냐면 아르테타 감독이 와서 전술적으로 잘 변환시켰습니다만 이게 또 박싱 대회를 거쳤고 여러 가지 또 FA컵도 있고 또 주중에 또 아스날과 리즈가 FA컵을 펼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아스날을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요. 외질이 돌아와서 중원에서 무게감을 잡아줬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90분 다 뛸 체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전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아 선수의 활약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충분히 건방지게 갑니다, 일단. 아니 예. 부상자가 잘할 수 있을 것 3명이 복귀한다고 좋아요. 예. 했는데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자, 거예요. 일단 뭐 또 한번 받아 쳐보죠, 이제. 네, 네. 3명이 복귀를 한다고 했더니 세 명이 복귀한다. 운영의 폭이 좁아졌다고.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말로 받아칩니다, 여기 또. 예. 아니, 우선 부상에서 폭 복귀라면 운영의 폭은 넓어지겠지만 그리고 경기력적인 예, 예.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을 수 판단해 주실 있습니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는 분들은 우선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죠. 지금 댓글이 난립니다. 지금 너무 재밌다고. 예,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리해보죠.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부터 갈까요? 또 한 줄 평에 장인 아닙니까? 먼저 하세요. 먼저 장인이잖아요. 아니야, 왜냐면 먼저 가셔야 또 나중에 또 핑계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하십시오. 먼저 갑니다. 자. 네, 받아치겠습니다. 뭐 크리스탈 팰리스 호지슨 감독이 굉장히 이제 최장수 감독 아니겠습니까? 이 오래됐죠. 영국 내에서는 감독을 예. 가장 오래 하는 분이신데 호지슨의 수정공은 더 이상 광채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네, 이제는 나지 않는다. 이젠 나지 않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오. 일단은 저는 이제 아스날이 흐름을 일단 탔고 올라갈 때가 됐어요. 옛날에 그 명가를 찾을 때가 돼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직관 자랑하면은 또 아스날 홈 경기장 가가지고 아르테타 감독 예, 유니폼 예. 사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샀기 때문에 저 지자랑은 여기서 그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자.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흐름이 왔을 때 꼭 한번 꺾이더라고요. 네, 특히 아, 박싱데이니까 이게 그렇죠. 뭔가 흐름이 왔을 때 꺾여. 그러니까 저도 우선은 전체적인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끝난 지가 언젠데 이 양반은 끝났어도 박싱데이야. 박싱데이가 언제인 줄 알아? 왜 이렇게 말을 끊고 들어와서 이게 좀 아니, 차분히 말과- 남이 말할 때 경청을 좀 하세요. 경청을 좀 하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분석을 하면서 뭔가 예. 이거를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퍼블릭 트러스트, 공신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틀린 얘기를 하시면 팬들이 떠나가요. 아 근데 이번 주 제가 더 많이 맞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게 이거 뭐가 문제가 중요합니까? 갑니다. 예. 결과가 중요한 이건 예측하는 프로 네네. 촉설 예언자들 아닙니까? 김동완 의원. 예. 아, 당신도 네, 예언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봤을 때는 저 한줄평 한줄평 갑니다. 한줄평. 한줄평. 카메라 이제 끄겠습니다. 자, 한줄평. 한줄평. 너무 한줄평을 정리해드리면 지원해도 아스날의 오래 막았네. 날보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빛이 더 발휘된다. 날보다 빛이 더 앞선다. 아 살짝 맞든 거 아시죠? 어쨌든 뭐 저 일주일 동안 요것만 또 짜오시는 네. 분들이니까 예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저도 뭐 이제 뭐 예상은 너무 이게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또 예. 무승부로 가봅니다. 예 가장 명답입니다. 이게 맞는 기회의 무승부가. 자 9위와 10의 대결인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날의 경기 순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뒤바뀔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노리치 시티의 경기입니다. 문 의원님 5위 맨유 그리고 20위 노리치 시티의 대결이라서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노리치 시티가 최하위권 또 득점도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FA컵 64강전에서 울버햄튼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또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2015년 1월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득점이 없었던 경기는 그러니까 득점이 아니라 유효 슈팅 숫자가 없었던 경기는 없었거든요.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제 체력적인 부분 또 중원에서 포그바가 복귀를 하고 또 다시 이제 부상을 당하고 다시 이번 경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노리치가 또 내려서는 수비를 하면서 카운터어택 전술을 노릴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날 경기 예상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일단 그 맨유가 슈팅을 12개나 시도했어요. 맨유가 맹구예요,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그죠? 사실은 슈팅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유효 슈팅 숫자가 없었습니다. 거의 이런 없었어요. 부분이 이제 예.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네. 또 아쉽게도 이날 경기 또 승부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재경기가 펼쳐집니다. 재경기는 이제 다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 경기로 와서 이제 치러지면서 사실은 일정상은 좋습니다만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역시 맨유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맹구가 거의 영구된 수준이었어요, 정말로. 예, 12개는 정말로. 네. 맹구라는 말 자제해 주세요. 맨유 팬들한테 맨유 이게 팬들 욕이에요. 정말 많아요. 욕이에요. 예.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다 죄송합니다. 가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예, 잘하는 의미로. 네네. 네네네. 네, 또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 울버햄튼의 홈구장이죠.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작년 8월 경기에서도 FA컵전에서도 몰린 스타디움에서 또 패배를 했고, 또 작년 4월 리그에서도 역시 홈에서 1대1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숄사르 감독으로서는 울버햄튼 원정길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이런 데이터상의 수치는 깨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울버햄튼이 홈에서 맨유를 상대로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꼴찌긴 하지만 노리치 시티 강팀에게는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자이언트 킬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킬러까지는 아니고 약간 킬 정도? 예. 킬 키역 정도? 정도? 예. 예, 키역 정도 되는 그런 면모를 초반에 보였죠. 리그 초반에 보였는데 푸키라는 선수의 활약상에 의해서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토트넘 경기 만나서 토트넘이 또 줄부상자가 많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노리치가 굉장히 잘했다기보다는 토트넘이 너무 못했다라는 쪽에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리치가 또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계기는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시즌 초반에는 정말 잘했는데 10월 그리고 12월에는 승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어쨌든 부상자도 좀 있지만 공격적인 푸키 혼자 이 득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읽혔죠,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전담 마크를 하게 되면 이제 푸키가 막히면 대체 플랜 B가 가동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노리치가 실마리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실점도 최근에 많고 그란트 한리가 돌아오긴 했지만 또 부상을 입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선수 폭에 있어서도 굉장히 뎁스가 얕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체력적 저하 이런 것들이 함께 오면서 최근에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다시 한번 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한간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노리치가 리버풀의 독주 체제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어쨌든 네. 노리치가 프리미어리그 1위부터 6위 팀, 그러니까 탑6 상대로 해서 1승 2무 3패를 기록 중인데 이 맨시티에게 사실 첫 패배를 안기면서 맨시티가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대항마를 흔들어 버렸다. 킬러네 그러면. 네. 네. 킬 정도, 러까지 킬 가기 정도? 그렇고 킬 정도 하면서 리버풀을 살려준 건 맞고 네. 또 이 상대 팀이 상위권 팀일수록 무득점 경기가 없어요. 그만큼 역습형 축구에 있어서 집중력이 굉장히 발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팀이 노리치입니다. 아 노리치. 예, 무시하면 안 돼요. 위고 노리치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제라드가 예. 자 가시죠. 네. 네, 노리치 시티는 2020년 2월까지 맨유, 토트넘, 리버풀, 또 레스터 시티를 상대할 예정인데 강팀들이 그래서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두 팀의 최근 성적 볼까요? 어떻습니까 최근 성적? 네. 최근 성적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선 뭐 뉴캐슬과 번니를 상대로 승리를 했고 또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스날 라이벌 더비전에서 아쉽게도 0대2 패배를 했습니다. 우선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솔샤르 감독이 아르테타 아스날 감독에게 이제 EPL 리그 감독 데뷔승을 이제 선사를 해준 경기였었는데요. 우선은 또 FA컵 경기에서도 울버햄튼과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최근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기력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날 경기 그러니까 맨체스터가 이제 흐름을 다시 잡아와야 될 경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자 노리치 최근 성적도 좀 알려주시죠. 네. 노리치는 최근에 이제 리그만 놓고 보면 2패 이후에 이제 무승부를 거뒀는데 무승부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득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득점을 계속? 전에는 1대0 패배했는데 그 이후에 토트넘전에 2골 넣었고요. 크리스탈전에도 1대1 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무승부를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공격적이 굉장히 지쳤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있었는데 좀 살아나고 있다. 이것은 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죠. 어쨌든 나는 한 대 쳤다. 그렇죠. 싸우면 무조건 한 대 친다. 맞으면 한 대 친다. 좋아요. 네. 오. 네, 그럼 두 팀의 라인업 그리고 전술도 한번 예상해 볼게요. 먼저 맨유는 사실 주중에 카라바오컵 4강이 있거든요. 체력 저하가 조금 예상이 됐는데 전술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자, 아무래도 전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8일 새벽 경기죠.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더비 카라바오 4강 1차전을 펼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풀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우선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골키퍼에는 이제 대야 골키퍼가 이제 필두로 봐줘야 되는데 올 시즌 이상하리만큼 대야 골키퍼가 이제 잔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잔바리를 계속 못 잡아내는군요. 예. 패스가 1345개인 패스 전체 랭킹 7위를 달리고 있는 수비수 맥가이어 선수가 또 백포로 라인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미드필더에는 이제 폴 포그바가 이제 복귀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부상에서 다시 이제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할 것 같고 최전방에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선수 링간 선수가 좀 부활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역시 뭐 최전방에 또 레시포드 선수가 또 득점을 해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렇게 베스트 11을 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리치 GT 라인업 어떻습니까? 노리시티 라인업은 사실 판박이에요. 뭐 이렇게 선수층이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베스트 11이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거든요. 위원님 네. 노리치를 너무 싫어하는 게 티가 나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조금만 좋아해 주세요. 예. 팩트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공신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누구처럼 말을 막 하거나 뱉어놓고 책임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을 할 때 딱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샘 바이람이라든지 포백이라든지 쓰리백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최전방에 푸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란트 한리 선수가 수비 라인에 복귀해 주느냐 안 해주냐. 어. 그리고 테테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부엥디아, 브란치치, 테테이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밑에 쪽이 안정화돼야 살 수 있는 팀이 노리치입니다. 그렇죠. 이 위에보다는 그래야 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오는 공격 찬스에서 집중력을 푸키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라인업 자체에서 크게 보는 것보다는 돌아오는 선수가 있는지 아니면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떤지 면모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의 맞대결 전적 이거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최근에는 3대1로 패했죠. 10라운드에서 노리치가 이제 홈에서 패했고 그때 막시알, 레시포드, 맥토미니가 득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패했었고 그 전에도 패했고 하지만 2015년 왜냐면 이게 승격팀이기 때문에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2015년에 노리치가 한번 승리한 바가 있지만은 사실 지금 들쑥날쑥한 맨유하고 최하위 노리치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상자가 많은 맨유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리치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문 의원님. 네. 저는 좀 또 의견이 다릅니다. 달라? 왜냐하면 달라야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주중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을 치르기 때문에 이게 변수거든요. 그게 변수죠. 슈샤 감독 입장에서는 리그에서는 우승 경쟁을 좀 할 수 없는 현재 테이블에 놓여 있고 이 카라바오컵에서라도 좀 우승 트로피를 들어야 되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풀 전력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날 경기 노리치 시티전에서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고갈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우리 김동완 위원이 또 뭐라고 할 텐데 지금 일단 이 대판 나왔어요. 박싱데이를 지금. 거치고 또 FA컵을 거쳤고 카라바오까지 거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를 정말 힘듭니다. 제가 뛰어봐서 알거든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노리치 시티가 순위 테이블이 최하위입니다.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 에스파뇰과 바르셀로나 경기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1위와 맞아. 변수가 생겨요. 변수 제가 봤을 때는 있었죠. 네. 노리치 시티가 이 수비를 정말 지향을 하면서 카운터택 속을 노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체력적인 부분을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노리치 수비가 썩 좋지만은 않은데요. 그죠? 자, 그럼 두 분의 예상을 한 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안절로 갑니다. 네. 일단은 이 경기 저는 이제 무승부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로 갑니까? 오. 근데 좀 지리한 경기가 될 예상이 되고요. 질퍽질퍽할 거다. 그다음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라바오컵도 있지만 이 또 울버햄튼과 FA컵 비기면서 한 경기가 또 늘어났어요. 맞아. 그러니까 재경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수 운영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노리치도 지금 지친 형태에서 분위기는 살아났지만 뚫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형태에서는 무승부. 그래서 까나리아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노리치가요. 여기 로고에 왼쪽 엠블럼에 이거 개그맨 분이 웃어주니까 자꾸 기분이 좋네. 아무튼 까나리아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조용했다. 그래서 고요한 하루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이거 비긴다로 갑니다. 자, 문 저는 의원님. 네. 이날 경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카라바오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날 경기 대이변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변 노리치로 갑니까? 맨유의 홈이긴 합니다만 어? 노리치 선수들이 수비를 지향하면서 카운터택 전술을 노리면서 0대1, 그러니까 노리치 기준으로 했을 때 1대 0으로 저는 노리치가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 줄 평은 노리치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체력을 노려. 너의 얼굴은 노랗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보시는 분들 그냥 노랗게 뜨겠어요. 노려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노려로 갑니다. 네, 열심히 얼굴이 하세요. 노랗게 네. 뜨겠어요, 진짜. 노려. 저는 그 노리치 하다가 갑자기 양아치 나올까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는. 네. 노려로 갑니까? 네, 노려. 많은 분들이 동침이 찾을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맨유가 오히려 강팀에 가고 약팀에 너무 약해, 얘네가. 그래서 저는 절 따라오세요. 저도 그냥 맨유가 너무 도깨비야, 얘가. 약팀에 너무 약해. 그래서 노리치로, 위거 노리치로 갑니다, 예. 그리고 역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노리치 시티가 이겼을 때 겨울에 맨유를 잡았어요. 요것도 분석해 왔네. 믿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세요. 두 투머치. 분이 너무 친해요. 막 손잡고 안아주고 그래요, 맨날 대기실에서. 네, 가보자 한번. 네. 확실합니까? 엄청 친합니다. 네. 예. 제 얘기도 되나요? 네, 하시죠. 네. 저는 김동완 의원님 무승부로?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승부로 네, 갑니까? 사실 보면은 맨유가 사실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카라바오컵이나 다른 체력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노리치가 조금 우세하지만 그래도 스쿼드가 조금은 더 두텁기 때문에 저는 네. 무승부 봅니다. 좋습니다. 노리치의 고춧가루는 2020년에도 유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촉과 감을 세워볼 세 번째 경기는 리그 38경기 무패 기록에 도전하는 리버풀. 리버풀. 네, 그리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장려하기 위해선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토트넘의 대결입니다. 리버풀 대단합니다. 지금 뭐 5대 리그에서 유일한 무패 팀이에요. 네. 와, 대박입니다. 예. 또 토트넘은 또 기대 이하의 경기력에 또 주축 선수 부상까지 악재가 겹쳤거든요.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네, 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자원이 돌아오긴 했지만 악재가 너무 지금 겹쳤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고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된 이유가 전체적인 경기력이 개인 수비 자원들도 그렇지만은 팀 스프릿도 좀 깨졌기 때문에 이제 경질하고 무리뉴 감독을 데려왔는데 그 확실히 그 감독이 오자마자 그 오프닝 오픈 그 발은 굉장히 좋죠. 좋은데. 이 무리뉴 감독의 전술이 좀 옛날식 전술이거든요. 옛날? 그러니까 올드하다. 이 수비 쪽에 예. 무게 중심을 두고 역습형으로 가는 축구를 구사하는데 이제 상대 팀들이 그걸 다 깬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무리뉴 감독이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버풀 상대로
최강 리버풀 상대로 해서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긴 했지만 200경기 출전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토트넘 소속으로. 네. 그런데 그날 경기에서도 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징크스들이 좀 리버풀로 있는 와중에 지금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뭐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정말 안 꼽는 찐빵이었는데 손흥민 복귀 전에서는 좀 달진 않았습니다. 네. 약간은 좀 아쉬웠어요. 그죠? 예. 아까 얘기했던 노리치. 아. 그때 이제 진땀 무승부였죠. 이거 좀 그리고 아쉽습니다. 사우스햄튼 무득점 패배. 그리고 손흥민이 징계를 결정한 3경기에서 토트넘은 계속해서 무기력한 경기. 맞아. 예. 근데 손흥민이 돌아왔지만 또 해리 케인이 없다 보니까 뭐라도 좋지 않고 손흥민도 좋지 않고 다안 좋아. 그러니까 원톱이 없는 상황에서 전술적 변화로 손흥민은 원톱을 줬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발휘했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흥민이 돌아왔다 하지만 손흥민이 11명이 하는 축구에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지금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네. 있는 거죠? 부담이 되죠. 지금 왜냐면 4위 첼시랑 승점이 6점 차예요. 네, 6점 차여서 지금 해리 케인 빠졌죠. 은돔벨레 또 최근에 시소코도 부상당했습니다. 뭐 데니로즈 계속 부상이고 요리스 골키퍼 돌아오지도 않죠. 라멜라가 돌아왔지만 또 어쨌든 미드필더에서 은돔벨레 중심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로셀소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역량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강해지기에는 좀 힘겨움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손흥민이 어떻게 좀 해줄지 본인도 이제 워낙 팀을 먼저 생각하는 인성을 가진 선수라 뭔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상대가 또 워낙 이제 리버풀이다 보니까 무린유 감독의 전술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마 손흥민이 그 리버풀 전에 꿀맛을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꿀맛을 본 지가. 2017년이죠. 한 번 딱 골맛 이후에 지금 5년 동안 5경기에서 5년이 아니죠. 5경기에서 경기에서 골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번째 출전 경기에서 해리 케인이 득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첫 시발점은 이제 손흥민 선수였는데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이제 2대1로 패하긴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이 아놀드랑 맞닿거든요. 아놀드랑 이제 싸워야 예. 되는데 이날 이제 무린유 감독이 본인이 맡은 팀에서 17경기 클린시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점은 분명히 좀 위험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있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손흥민이 공격적인 방점을 얼마나 찍어줄 것인가. 정말 또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네. 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이 다시 한번 나오길 기대해보면서 토트넘과 맞붙을 리버풀은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대박이야. 예. 그렇습니다. 뭐 리버풀의 위리겐 클럽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리버풀 위인전에 남겨도 될 정도로 상당히 대단해요. 전수 전략가인데 우선은 리그에서 19승 1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정말 진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2위인 레스터시티와 승점이 지금 현재 58-45, 13점 차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승의 그 위험을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1년 무패라는 진기록을 세웠는데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1월 4일에 맨체스터 시티에게 1대2로 패배한 이후에 지금 3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만약에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지지 않으면 EPL 한 리그에 속하는 한 경기에 속하는 38경기 무패 기록을 하면서 또 진기록을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2017년부터 이어온 안방 불패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또 주중에 FA컵 64강전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52경기 42승 10무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고 역시 역대 최다 기록은 아스날이 49경기 맞아요. 무패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고 2위는 첼시가 40경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리버풀이 이 기록들을 모두 깨면서 정말 진기록, 대기록을 작성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리버풀은 뭐 수비가 워낙 좋아서 골을 못 넣으면 비기는 거고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맞아요. 수비가 좋은데 뭐 이번 시즌은 리버풀이 정말 절대 강자가 됐군요. 그죠? 예. 우선은 뭐 2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레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시티, 특히 뭐 맨체스터 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실은 올해는 우승 경쟁이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만큼 그만큼 리버풀의 독주 체제가 이제 굳건히 가고 있고 그렇죠. EPL 리그 출범한 이후에 무려 30년 만에 첫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기록을 형성을 하게 되는 위리겐 클럽 감독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아주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리버풀의 그럼 최근 성적 어떻게 되죠? 리버풀의 최근 성적을 보시면
5전 전승입니다. 뭐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 FA컵 64강전에서 사실은 거의 1.8군 어린 선수를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버턴을 상대로 승리를 했거든요. 이런 대기록을 형성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무패 행진을 쭉 이어갈 것 같은 그런 리버풀의 행보입니다. 네. 토트넘 요즘 뭐 분위기 안 좋은데 최근 성적 어떻습니까? 1승 2무 2패 정말 좋지 않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 또 FA컵에서 미들즈브로전에도 보면은 슈팅 숫자가 사실 한 경기에 평균적으로 8점 몇 개 정도, 예, 거의 뭐 10개가 넘을 때도 있었고, 근데 여기 날 경기 때는 6개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공격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축구 전문용어로 뒷방을 만든다 그러죠. 라인을 올렸다가 뒷공간이 넓어졌을 때 한 방의 롱패스에 의해서 뒷공간을 네. 허용하는 장면들, 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지금 앞뒤, 뭐 허리 다 좋지 않습니다. 뭐 해리케인 빠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날 경기에서는 어쨌든 최근 성적이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좋습니다. 예. 네, 그럼 두 팀의 라인업 그리고 전술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리버풀의 경기 키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뭐 리버풀의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주중 에버턴 FA컵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대거 쉬게 했습니다. 쉬었죠. 거의 예. 2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골키퍼에는 알리송 골키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우선 아놀드 선수와 반다이크 선수가 이제 수비에서 라인을 잡아주고 있고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이 이제 FA컵에서 밀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일찌감치 이제 나갔기 때문에 조던 핸더슨 선수가 역시 이제 중원에서 무게감을 잡아주게 되고 무엇보다도 리버풀은 피마살, 피르미뉴, 마네, 그다음에 살라 선수가 최전방에서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반다이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다이크. 반다이크 선수도 뭐 복귀를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실라나 나올라나? 우선은 벤치 멤버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후반전에 기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약한 모습 보이네요. 반다이크는. 반다이크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피밀류 더듬지 마시고요. 예. 준비 안 한 거 질문하시게 되는 거예요. 반다이크는 벤치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후반에 기용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선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뭐 예측은 예측일 제가 봤을 때는 선발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네. 저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미나미노 선수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선 FA컵 에버턴 경기에서 미나민 선수의 활약을 봤는데 사실은 뭐 일본 선수라서 제가 언급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솔직히 첫 경기치고는 잘했습니다. 네. 워낙 패싱력도 좋았고 의지도 좋았고 우선은 미나미노 선수가 FA컵에서는 뭐 2군 가까운 그런 멤버로 출전했습니다만 1군 가까운 멤버에서 피르미누를 대체할 선수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나. 상당히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뭐 일본과 우리나라의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잘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어쨌든 문 의원님 뭐 초밥을 워낙 좋아하셔갖고요. 초밥, 초밥도 예. 좋아하시고 예. 문 의원님이 주무실 때 쓴다는 얘기했어요. 잠무시기. 저는 복고자입니다. 너무 TMI 주지 마시고. 네. 자, 토트넘 라인업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토트넘은 정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예, 일단은 부상도 많아. 예. 돌아온 선수도 있긴 하지만 보시게 되면 수비 라인에 어쨌든 수비 라인보다는 전방에 해리케인 빠졌죠. 미드필드에 시소코 또 빠졌습니다. 요리스 지금 없는 형태죠. 네. 그다음 벤 데이비스, 데니 로즈 다 없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돌아오는 건 이제 컨디션을 올렸던 것이 라멜라. 미들즈브로 전에 이제 교체 투입되면서 몸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라멜라 선수가 아마 무리뉴 감독이 다음 경기, 이번 경기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날 경기 라인업은 일단은 그 맨유 시절의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많은 팬들이 굉장히 수비적인 축구, 재미없는 축구를 하면서 야유를 보냈죠. 네네. 보누치 선수가 와서 따질 정도로. 그랬더니 우리뉴 감독이 오히려 관중들한테 비웃으면서 귀에 손을 갖다 대는 그런 액션을 보인 적이 있잖아요. 예, 예. 이날 경기는 그 경기와 같은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넘어가- 형태,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비를 질식시키는 쪽으로, 공격적으로는 알더베르트가 때려놓고 손흥민 선수가 역습으로 가는 형태. 그러니까 상대 공격을 일단은 골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건 무리뉴 감독이 전술적 변화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전적 한번 알아볼까요? 맞대결. 누가 더 리버풀이 우세하겠죠? 리버풀이 뭐 절대적으로 우세를 합니다. 토트넘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와, 그 정도야? 최근 5경기만 살펴보시더라도 5경기에서 4승 1무로 리버풀이 절대적으로 우세를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갈라졌네. 예. 자, 뭐 전적을 봤고요. 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결승전에서 만났던 팀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또 리버풀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네.
리버풀이 우세하죠. 좋습니다. 예. 자, 뭐 이걸로 가보죠 그러면 네. 네. 두 분의 예상을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김 위원님부터. 네, 지금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무리뉴 감독이기 네. 때문에 썩어도 준치다. 이날 이날 경기는 지지만 말자의 무리뉴 감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는 어떻게 무승부 예상. 무승부로. 네. 자, 저는 뭐 의견이 정말 상반되는데 저는 리버풀이 이제 승리를 우선을 할 것 같고 김동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무리뉴 감독은 질식 수비를 할 것이다. 근데 우선 미드필더 라인을 보시면 에릭센과 모라 선수가 이런 체력적으로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질식 수비는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의 선수가 질식할 수 있을 만큼 수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체력적인 조직적인 부분에서 토트넘이 좀 힘들 것 같고 또 전방에 케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원톱을 보면서 또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니까 질식 수비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전술은 펼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을 우선 위르겐 클럽 감독이 무리뉴 감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리뉴 무리하지 마. 본인이 말씀하신 거 말한 거 아니고. 아니 저기 우리 문 의원님 당당하게 카메라 보십시오. 왜 자꾸 고개를 떨굽니까? 그거 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위르겐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요. 무리뉴 무리하지 마. 그렇지 딱 당당하게 봐. 네, 무리뉴 됐어. 무리하지 마. 됐어. 물 네. 없습니까? 한마디만 됩니까? 예. 하십시오. 예. 아니 제가 무승부라고 했는데 예. 굉장히 상반된다라고 표현했어요. 패라고 하진 않았는데. 승체 그다음에 1점과 또 하나가 승체 3점은 뭐냐면 상반이 되죠. 질식 수비라는 게 예. 답답한 게 말이죠. 모라하고 이런 공격수를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다이어나 로셀소나 여기 은돈벨을 3명 놓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에. 그러니까 축구를 잘해야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두 분이 뭐 절친입니다. 예. 매일 카톡하고 그래요. 매일. 친구 동의 안 눌렀습니다. 어쨌든 네. 자, 좀, 그럼 어떻게 예. 예상하세요? 저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이 잘했구나 예전에 지원 없이 참 잘해왔구나. 이 감독이 정말 최고였구나. 이렇게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요즘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네, 당연히 네. 당연히 리버풀. 저도 마찬가지로 리버풀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또 최근 경기 전적과 상대팀 맞대결 등의 경기 데이터 그리고 매치 분석까지 우리 살펴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순항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촉으로 보는 미래 예측쇼 MCN 촉설 예언자들 끝까지 촉 세우고 감 잡아주신 김동완 위원, 문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또 손잡고 또 악수도 하고 뭐 안아줄 거예요. 되게 사이가 좋아요. 네. 우리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예. 포장해야 됩니다.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나의 것 그대로 솔직하고 화끈한 분석과 전망을 원하신다면 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유롭게 쉬면서 신나게 돈 버는 MCN 매거진 휴코노미.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서로 되게 친하잖아요. 계속 미워하지 마세요.